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어점이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 35회 시험에서 이론 60점, 정말 고득점이죠. 합격하신 윤유정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했고 1년 7개월 차로 합격했습니다. 이론을 어느 정도 방황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실무랑 법규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뭘 해야 할지 사실 명확하잖아요. 네. 실무는 100점 풀고 법규는 논점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론은 딱 앉아서 뭘 해야 될지 감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전 스터디원들한테 내가 떨어지면 이론 때문에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다니고, GS 등수도 한 3기 정도까지도 거의 뒤에서 등수를 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할지 딱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합격수기를 여러 개 찾아보았지만 저한테 맞는 합격수기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네. 끝까지 방황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너무 꼼꼼하거나 이해가 완벽해야 된다거나 뭐 자기만의 성향 같은 게 있어요? 공부할 때? 저는 공대에 나와서 일단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회독 공부가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많은 합격생들은 뭐 기본서를 많이 회독을 해서 어떻게든 발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서를 회독할 때마다 이 공부를 하는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총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한테 초지생이 묻는다면 네. 우선은 기본 강의를 들어라. 근데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의노트 시중에 있는 거 막 너무 긴 거 말고 좀 짧은 걸로 적당한 걸로 외우라고 하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기본서 회독을 저도 싫어했지만 일단 2번은 그래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꾹 참고 읽고, 그 다음 스텝이 기출 문제를 흉내라도 내서 써보는 거를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저도 느낀 게, 기본서에 있는 답안이 이렇게 답안으로 쓰여지는구나를 느끼면서 아, 그럼 내가 어떤 걸 외워야겠다, 어떻게 답안을 써야겠다는 감이 그때서야 왔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서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그거를 무한 회독하는 거죠. 전체적인 그 틀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강론에 대한 또 수험 전략이 있었나요? 일단 기본 강의나 이런 거는 총론이랑 강론이랑 같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우선 총론부터 답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강론 기본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문제 푸는 연습이나 이런 거는 총론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고, 스스로 총론은 이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이런 감을 잡은 다음에 그때 강론 기본 강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빠르게 듣고 그때부터는 총론이랑 똑같이 단원별로 요약해서 서브 만들고 그거 그냥 그대로 외우는 식으로 강론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론을 기본 강의를 우선 듣고 네. 그다음에 자신만의 의노트나 서브, 그다음 강론은 조금 뒀다가 속도가 붙었을 때 해도 충분히 네. 따라잡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아까 기출 얘기도 하셨어요. 기출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출을 처음에는 저도 다른 합격생들 수기 보고 목차만 잡는 식으로 했었는데, 저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풀답안을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목차를 외웠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불시공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그중에 불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 이 목차를 외워서 그걸 써도 제 문제는 그 목차 안에 어떤 내용을 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불안전하지, 불안전하구나. 뭘 어떻게 더 쓰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아, 이렇게 목차만 쓰는 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외울 거를 예시답안에서 보고 추려서 서브에 넣고 그걸 그냥 그대로 외웠습니다. 다 외웠다고는 하시지만 여러분 오해는 금물이에요.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가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해하고 덧붙여서 정말 암기가 꼼꼼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스텝 뭐 1부터 3까지 기본 강의라고 불리는 그런 강의들은 정말 필수고, 기출은 목차만 잡아봐서는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지금 앞 글자만 이렇게 목차만 된 분들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이 말씀에서 좀 한번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서브 만드셨다고 했는데 네. 서브를 꼭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수험에서 암기를 한다는 거는 특히나 우리 시험같이 백지에 스스로 뭔가를 써내려가야 하는 이런 시험에서는 정확한 암기가 생명이고 그래야 고득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론 기본서가 아시다시피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외우
외우는 게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한데 제가 저의 언어로 풀어 쓴 그렇게 정리해놓은 그 서브는 사실 얇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암기를 위해서는 서브 작성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서브를 만들면 수험생들은 대부분 그냥 기본서를 그대로 베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서브 만든 것만 해도 총론이 54페이지였어요. 물론 똑같이 베끼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최유이용 분석 방법 이런 거는 기본서는 정말 길거든요. 근데 제가 답안에 쓰려고 준비한 그 멘트는 정말 짧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안 만들어버린다?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암기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겠다 이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네. 뭐 워드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쓰셨는지? 총론은 그냥 손으로 수기로 썼어요. 쓰면서 생각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냥 타이핑 치는 것보다. 그리고 총론을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너무 그냥 답답해가지고 써보기라도 하자. 안 되니까. 네, 이런 마인드로 그냥 썼어요.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고 54페이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썼는데 강론은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강론은 타이핑했습니다. 서브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론 고득점의 팁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점수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첫째로 저는 기본서에 있는 제가 정리한 그 워딩을 정확하게 쓰는 것만으로 답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문장을 쓸 때 주어랑 서술어의 그 호응이 맞지 않게 쓰는 그런 비문이라 말하는 거를 잘 쓰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 올해 이번 문제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저 사안보습 원래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든 거기 나온 거를 그냥 똑같이 쓰더라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득점을 60% 넘게 했습니다. 첫 번째 팁으로 말씀해주신 기본서에 있는 워딩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했다는 그 전략 있잖아요. 네.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강사들도 1순위로 추천하는 방법이긴 한데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고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이렇게 한 게 제가 두루뭉술하게 쓰는 걸 못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수험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의의나 그 목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본서에 분명 그대로 있는 내용인데도 얘기를 잘 못하는 수험생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걸 알고 기본서를 정확히 외우는 것만으로도 차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기본서에 없을 땐 어떻게 하나? 올해 탁상자문 잘 해결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올해 탁상자문에서 60% 득점을 했는데요. 탁상자문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험에서 각 잡고 배우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간평 2차 공부를 한 사람이면 뭐 강사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탁상자문이 뭔지는 대충 그냥 알잖아요, 대충. 네. 그런 베이스를 토대로 탁상 자문에 대한 의의를 그냥 쓰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저는 현업을 실제로 해보진 않았으니까 실제로 AVM을 쓰는지 어쩐지는 전 몰라요. 근데 우리 수험에서 이번에 A급 논점이 AVM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AVM이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하고 AVM 얘기를 무조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AVM 쓰든지 말든지 몰라. 근데 나 AVM 얘기 쓸 거야 이러면서 의뢰인의 전화 또는 방문에 의뢰가 있으면 AVM 등을 활용하여 평가액을 낸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추가적인 말로 제가 준비했던 말이 AVM에 의한 평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을 저는 꼭 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결어나 이런 데다가 한 줄씩 써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본인이 외운 거를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VM에 대해서 뭐 설명해라 이렇게 딱 그게 나오지 않아도 기본서를 똑바로 외웠다면 돌려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를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들어간 문장이 있잖아요. 유사하거나 뭐 결이 같거나 하면 그걸 최대한 써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탁상과 정식 감정평가의 차이점 그런 것도 사실 배운 적이 없지만 우리가 기본서에서 감정평가에게 표시 방법 할 때 점추정치, 구간추정치, 관계가치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도 차이점으로 써줄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서가 정말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걸 탁탁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한 암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암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무리 제가 만든 서브여도 그냥 읽고만 있으면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아웃풋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 손목 아픈데 맨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총론의 가격제 원칙이다. 그러면은 그냥 덮어놓고 생각을 해요. 1절 가격제 원칙, 2절 가격제 원칙의 내용,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싹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목차가 뭐가 있는지, 그럼 목차 생각했으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현출을 하고, 못 외운 부분이나 문구 있으면 형광펜 쳐서 다음에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암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읽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험 앞두고는 네. 어떻게 이론 공부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만들었던 총론 서브, 강론 서브, 실무 기준, 의노트, GS까지 이 5개를 매일매일 평일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의노트 암기는 길 가면서 밥 먹을 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했고, 나머지는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시간을 좀 이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혹시 하셨는지? 저 거의 매일 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론을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는 수험생을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저 또한 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막상 공부하는 시간을 보면은 이론이 진짜 비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거 맞나? 이러면서 맨날 불안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뺄 게 없는 거예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빼면은 그게 더 불안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면 이론 공부 시간을 뭐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야?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 시간?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2월 초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였고요.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기본 강의 듣고, 그리고 그 이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던 시기에 뭐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기본서도 읽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2월에 서브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한 일주일 만에 총론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론은 이것만 보면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강의를 빨리 듣고 강론 서브도 만들고, 총론 강론 서브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고 4월부터는 실무 기준 암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론 공부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또 늘었고, 5월부터는 GS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도 1시간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문을 풀면서 필수적인 강의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서브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뭐 실무 기준 듣고, 네. 5월부터는 GS까지 달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답안지가 써진다 느낌을 받은 시기가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한 3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브를 만들고 해독을 하면서부터. 내가 이제 강의 듣고 내 네. 정리가 끝난 네. 다음부터가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쓸 수는 있겠다. 근데 잘 쓰진 못했죠, 그때까지도. 그럼 이론이 제일 어려웠지만 네. 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저도 이론을 정말 못하고 방황을 많이 했던 한 사람으로서 GS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 GS 3기까지는 거의 그냥 등수가 뒤에서 셀 정도였고, 근데 잘 못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 시험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네.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설정을 하고, 그냥 시험 때까지 본인 할 것만 묵묵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